회장님, 저 가게부터 정리하죠. 끝까지 버티는 집입니다. 직원이 가리킨 곳엔 오래된 간판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은희분식. 저는 그 자리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설마 했는데 문이 열리며 따끈한 김이 확 올라오고 그 안에서 누군가가 떡볶이를 뒤집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저를 보는 순간 국자 소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때 계산대 옆에서 두 여자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똑같은 눈매, 똑같은 표정. 저는 그 자리에서 숨도 못 쉬고 그냥 무너졌습니다. 저는 서울 마포구에 사는 62세 박정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한 편의 드라마 같은 기가 막힌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실 거예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20년 전 제가 42살이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성북구 기름동 건설 현장에서 막일을 하는 평범한 일꾼이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현장으로 나가서 온종일 시멘트 자루를 지고 벽돌을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이고 어깨는 늘 아팠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일하면 언젠가는 더 나은 삶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와 아내 은희 사이의 냉랭한 기운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아이 소식이 없어서 어머니는 날마다 은희를 구박했습니다. 정우야, 은희가 또 그날이 왔대. 어머니가 빨래를 개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을 너무 대놓고. 뭐가 어때서? 결혼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배에 소식이 없냐? 너 때문에 우리 박 시대가 끊어지겠구나. 어머니는 은희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은희 사이에 끼어서 진땀을 뺐습니다. 그날 밤 은희가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병원에 가볼까요? 병원은 왜? 아이가 안 생기는 이유를 알아보려고요. 은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어머니 말만 믿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문제라고 우리 집안 남자들은 원래 씨가 좋다고 하시던 어머니 말을요. 괜찮아, 때가 되면 생길 거야. 저는 은희의 제안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정우야, 어머니가 뭔 말을 해도 들어야 한다. 네, 어머니. 은희가 아이를 못 낳는 것 같다. 어머니가 동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들 그렇다더라. 어머니는 손바닥으로 무릎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어떻게? 어머니가 언제 틀린 적이 있냐? 우리 집안대를 이어야 할 텐데 이럴 수가 있나? 저는 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 말씀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은희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현장에서 돌아와 은희가 밥을 차려놓고 고생하셨어요 라고 웃으며 말해도 어머니가 대가 끊어진다고 하신 말씀이 계속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은희야. 네. 우리가 정말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은희는 숟가락을 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세요? 그냥 혹시 너한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해서. 순간 은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한테요?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우리 집안 남자들은 원래 아이를 잘 낳는다고. 그럼 제가 문제라는 말씀이세요?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은희의 마음보다 어머니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 여보, 빨리 가서 확인해봐. 정말 네가 문제인지.
은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런 은희를 따라가지도 않고 그냥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현장 일로 몸이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면서 말입니다. 다음 날 은희가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저는 현장 일이 바쁘다며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가기 싫었던 거죠. 은희한테 정말 문제가 있다면 그걸 확인하는 게 무서웠으니까요. 병원에서 돌아온 은희는 며칠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검사 결과에 대해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어떻게 나왔어? 어느 날 저녁 저는 참다 못해 물었습니다.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아요. 뭘 기다려? 결과가 나왔으면 말해봐. 의사 선생님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은희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확신했습니다. 정말 은희한테 문제가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 후로 우리 집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은희를 볼 때마다 한숨을 쉬었고 저는 은희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정우야, 어머니가 좋은 사람 하나 소개해 줄까?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좋은 사람이요? 응. 아이도 잘 나올 것 같고 집안도 괜찮은 처녀 말이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전 이미 결혼했잖아요. 이혼하면 되지 뭐. 어머니는 태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혼이요? 그래. 대를 이어야 할 텐데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잖니. 은희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어쩔 수 없지. 저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혼이라는 말을 어머니 입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어머니 말씀을 거역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32살이었지만 저는 여전히 어머니 앞에서는 철부지 아들이었습니다. 생각해봐. 우리 박씨 집안이 너대에서 끝날 수는 없잖니.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조용히 숨을 쉬며 자고 있는 은희를 보면서 정말 이혼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하루 종일 몸을 쓰고 와서 피곤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은희에게 말했습니다. 은희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요? 우리 이혼에 관한 얘기야. 은희가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찬물에 담겨 있던 그릇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만 부엌에 울렸습니다. 이혼이요? 은희는 천천히 몸을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어머니도 그러시고 우리가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잖아. 저는 은희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바닥만 내려다봤습니다. 여보,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게 아니라 아이가 안 생기잖아. 그건 시간이 지나면. 언제까지 기다려? 3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어.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지겨웠거든요. 은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앞치마를 벗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짐 싸서 나갈게요. 은희야, 괜찮아요. 어차피 시어머님도 저를 좋아하지 않으시니까. 은희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은희의 마음보다 어머니의 뜻을 따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은희는 정말로 짐을 쌌습니다. 혼수로 가져온 이불 몇 채와 옷가지들을 보따리에 담으면서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은희야, 어디로 갈 거야? 저는 문득 궁금해져서 물었습니다. 언니 집에 잠깐 있다가 일자리를 찾아볼게요. 돈은?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은희는 마지막으로 방을 한번 둘러보고는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은희가 인사를 드리려고 했지만 어머니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고생. 그냥 가. 인사는 됐어. 어머니의 차가운 말에 은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은희를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그럼 잘 지내. 여보도 건강하세요. 은희는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연락해도 될까요? 글쎄, 이왕 이렇게 된 거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은희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은희가 보따리를 들고 대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상하게 가슴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맞다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모두에게 좋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기뻐하셨습니다. 잘했다, 정우야. 이제 제대로 된 며느리를 들여서 손자를 봐야지. 네, 어머니. 어머니가 벌써 좋은 사람을 알아봐뒀어. 25살인데 집안도 괜찮고 얼굴도 이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수속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은희가 모든 서류에 도장을 찍어줬거든요.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같은 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끝내요. 은희는 동사무소에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혼이 성립된 후 몇 달 동안 저는 어머니가 소개해 주신 여자와 몇 번 만났습니다. 김미영이라는 이름의 그 여자는 정말 이뻤고 집안도 괜찮았습니다. 정우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건설 현장에서 일해요. 지금은 막일을 하지만 언젠가는 제 사업을 하고 싶어요. 멋지네요. 꿈이 있으시는군요. 미영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은희의 웃음과는 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우연히 길에서 은희를 봤습니다. 공장 앞에서 나오는 은희의 모습이었는데 얼굴이 많이 야유어져 있었습니다. 은희야.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은희는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아니, 정우 씨. 어떻게 지내? 네, 잘 지내요.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은희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몸은 괜찮아? 네, 괜찮아요. 그런데 은희가 말을 하면서 자꾸 배를 감싸는 듯한 손짓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그 의미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럼 몸 잘 챙기고. 네, 정우 씨도요.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게 은희와의 마지막 만남이 될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미영과 재혼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기뻐하시며 성대한 결혼식을 치러주셨습니다. 이제 빨리 손자를 봐야겠다. 어머니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저희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미영과의 생활이 시작되고 나서 저는 자꾸 은희 생각이 났습니다. 은희가 해주던 된장찌개 맛이라든지 은희가 웃을 때의 모습이라든지. 여보,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생각들이 저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은희가 마지막으로 배를 감싸던 그 손짓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설마 그때 은희가? 하지만 그 생각을 곧 떨쳐버렸습니다. 만약 은희가 정말 임신을 했다면 분명히 말했을 텐데 왜 숨겼겠어요? 저는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미영과의 결혼 생활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어머니는 또다시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네.
미영이도 아이가 안 생기네. 어머니가 빨래를 널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아직 시간이 뭘? 정우, 너 혹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요? 그래. 은희 때도 그렇고, 미영이 때도 그렇고, 혹시 우리 집안 남자들한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어머니의 말을 듣고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동안 여자들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저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어머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야, 한번 병원에 가봐. 너도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어. 그날 밤 미영과 이야기했습니다. 미영아, 우리 병원에 가볼까? 병원요? 응, 검사를 받아보자. 왜 아이가 안 생기는지. 미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저도 궁금했어요. 일주일 후 저희 부부는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은희와 결혼했을 때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일이었는데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사흘을 기다렸습니다. 그 사흘 동안 저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정우 씨, 부인과 함께 오세요. 의사가 저희 부부를 불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인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의사는 미영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요? 남편분에게 약간의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정자의 운동성이 많이 떨어져 있고 수도 적은 편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건가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자연 임신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치료를 받으시면 가능성은 있어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영도 조용했습니다. 집에 와서 어머니께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정우한테 문제가 있다고?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소리쳤습니다. 네, 어머니.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은희는 왜? 순간 저희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은희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닐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갑자기 손바닥으로 자신의 이마를 쳤습니다. 아이고, 내가 뭘 한 거야? 어머니, 은희한테 미안한 일을 했구나. 내가 멀쩡한 며느리를 내쫓았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은희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특히 이혼 후 우연히 공장 앞에서 만났을 때 마지막으로 배를 감싸던 그 손짓이 계속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다음날 저는 은희의 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은희가 이혼 후에 언니 집에 간다고 했던 기억이 났거든요. 은희요? 은희는 여기 없는데. 언니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어디 있나요? 꼭 만나봐야 할 일이 있어서요. 글쎄요. 저도 요즘엔 연락이 안 되네요. 언니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처형, 제발 알려주세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처형은 한참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희가 아이를 낳았어요. 뭐라고요? 쌍둥이를 낳았어요. 이혼하고 몇 달 후에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럼 그때 내가 본 모습이 정우 씨 아이들이죠. 은희가 임신한 걸 알고도 혼자 키우겠다고 했어요.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은희가 임신한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저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요? 마포 쪽에 작은 분식집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정확한 주소는 찾을게요.
반드시 찾아서 사과하겠어요. 저는 처형에게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미영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미영아, 미안해. 왜요? 내가 전처에게 너무 잘못했어. 그리고 너한테도 미안해. 미영은 잠시 말이 없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뭘? 오빠가 전처분을 아직도 좋아한다는 것. 결혼하고 나서 계속 느꼈어요. 저는 미영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혼하죠. 미영이 담담히 말했습니다. 미영아, 괜찮아요. 저도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오빠도 힘들고 저도 힘들어요. 결국 저는 미영과도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동안 모은 돈을 미영에게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은희를 찾겠다고 말을 했지만 도저히 용기가 안 났습니다. 그리고는 미친 듯이 일만 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시작해서 작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차렸고 몇 년 후에는 제법 큰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늘 허전했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 집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은희야, 미안해. 혼자 술을 마시며 중얼거리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62살이 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저를 박 회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부동산 회사는 제법 큰 규모로 성장했고 재개발 사업도 여러 건 성공시켰습니다. 하지만 성공할수록 마음 한구석의 공허함은 더 커졌습니다. 어머니와도 두 번째 이혼을 하면서 연락을 끊고 떨어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뵐 때 어머니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네요. 정우야, 내가 은희한테 너무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너희가 헤어진 거잖니. 어머니도 마지막에는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하셨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재개발 예정 지역을 둘러보러 나갔습니다. 마포구 염리동 일대였는데 오래된 주택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는 동네였습니다. 회장님, 이 구역 전체를 매입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과장이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래, 주민들 의견은 어때? 대부분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몇 집이 아직 망설이고 있어요. 저는 동네를 걸어다니며 이곳저곳을 살펴봤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니 작은 분식집들과 슈퍼마켓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분식집 앞에서 발길이 멈췄습니다. 은희 분식이라고 쓰인 간판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은희 분식. 저는 그 간판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설마 그 은희일까요? 하지만 은희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니까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분식집 안을 들여다보니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떡볶이를 적고 있었습니다. 옆모습이었지만 그 실루엣이 낯익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는데 여자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은희였습니다. 20년이 지나 나이가 들긴 했지만 분명히 제 전처 은희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은희 옆에서 계산을 도우며 장사를 거들고 있는 젊은 여자 둘이었습니다. 20살 정도로 보이는 그 두 여자는 서로 너무 닮아서 쌍둥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의 눈매가 제 눈매와 똑같았습니다. 회장님,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김 과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잠깐 어지러워서. 저는 분식집에서 떨어진 곳으로 피했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먼저 회사로 돌아가야겠네. 네. 아직 둘러볼 곳이 많이 남았는데요. 다음에 하지. 저는 급히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계속 분식집 쪽을 바라봤습니다. 쌍둥이 딸들이 손님들에게 웃으며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릴 때 은희와 정말 닮아 있었습니다. 정말 내 딸들일까?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은희의 언니 말이 떠올랐습니다. 쌍둥이를 낳았다고 제 아이들이라고 했던 그 말이요. 다음 날 저는 또다시 그 동네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서요. 분식집 근처에서 멀리 지켜봤습니다. 은희는 새벽부터 장사 준비를 하고 있었고 딸들은 학교에 가는 듯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니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은희는 혼자서 바쁘게 음식을 만들고 계산도 하고 있었습니다. 참 고생이 많으시네. 분식집을 바라보던 제게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가게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네, 저기 은희 씨 말이에요. 혼자서 애들 둘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인지 몰라요. 혼자서요? 네, 남편 없이 혼자 키우거든요. 밤에는 공장도 나가고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동안 은희가 혼자서 쌍둥이를 키워왔다니 딸들이 참 예쁘던데요. 그럼요. 21살인데 엄마 일 도와가면서 대학도 다니고 있어요. 착한 애들이에요. 21살. 계산해보니 정확히 맞았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태어났다면 지금 21살이 맞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제 딸들이라는 것을요. 며칠 동안 저는 분식집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은희와 딸들의 일상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제가 20년 동안 놓친 시간들을 생각했습니다. 은희는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가게 문을 닫은 후에는 근처 공장으로 야간 근무를 나갔습니다. 딸들은 대학생이었지만 어머니를 도와서 장사를 거들고 틈틈이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했구나, 은희야. 저는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평범한 손님인 척하고 분식집에 들어가기로요. 20년 만에 은희와 딸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과연 은희가 저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저는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저는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분식집으로 향했습니다. 양복 차림으로 가면 너무 어색할 것 같아서 일부러 평범한 옷을 골랐습니다. 분식집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20년 만에 은희와 마주하게 된다니. 어서 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딸 중 하나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정말 제 어릴 적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은희는 주방에서 떡볶이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등 뒤 모습만 봐도 그녀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뭘 드릴까요? 다른 딸이 메뉴판을 들고 왔습니다. 이 아이는 좀 더 활발해 보였습니다. 떡볶이하고 순대 주세요. 매운맛으로 해드릴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딸이 주문을 받고 주방으로 가서 은희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은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은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저를 알아본 것입니다. 하지만 은희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다시 떡볶이를 저었습니다.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지만 딸들 앞에서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요. 금방 나갑니다. 딸이 웃으며 말하고는
다른 손님을 받으러 갔습니다. 저는 분식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벽에는 딸들의 상장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우와, 상장이 정말 많네요. 옆 테이블 손님이 말했습니다. 저희 언니가 공부를 잘해요. 딸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대학생이에요? 네, 둘 다 대학교 다녀요. 언니는 경영학과, 저는 식품영양학과예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제 딸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니. 떡볶이 나왔습니다. 은희가 직접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20년의 세월이 그녀를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고 손은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희는 아무 대답 없이 돌아갔습니다. 떡볶이를 한 입 먹어보니 예전 은희가 해주던 그 맛이었습니다. 단짝한데 달콤하고 매콤한 그 맛 그대로였습니다. 맛 어떠세요? 딸 중 하나가 물어봤습니다. 네, 정말 맛있어요. 오랜만에 먹어보는 맛이네요. 엄마가 떡볶이를 정말 잘 만드세요. 이 동네에서 제일 맛있다고 소문나 있어요. 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은희를 바라봤습니다. 은희는 여전히 저를 보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했습니다. 얼마예요? 6,000원입니다. 딸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10,000원을 내밀었습니다. 거스름돈은 됐어요. 네, 너무 많이 주시는데요. 괜찮아요. 정말 맛있었어요. 딸은 당황하면서도 고맙다며 인사했습니다. 저기, 혹시 혼자서 아이들 키우시는 거예요? 저는 은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희가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생 많으셨겠어요. 괜찮습니다. 익숙해졌어요. 은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20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또 올게요. 저는 인사하고 분식집을 나왔습니다. 바깥에 나와서 뒤돌아보니 은희가 문 뒤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선이 다시 마주쳤지만 곧 은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은희의 거칠어진 손과 피곤한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딸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20년 동안 정말 고생했구나. 저는 혼자 중얼거리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저녁 7시쯤 분식집에 갔습니다. 매번 같은 메뉴를 시키고 딸들과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저씨, 이 근처에서 일하세요? 응, 뭐 그런 셈이지. 어떤 일 하세요? 부동산 관련 일을 해. 우와, 멋있어요. 저희도 나중에 이 근처에 더 큰 가게를 내고 싶어요. 딸들은 순수하고 밝았습니다. 꿈도 있고 희망도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여전히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필요한 말만 짧게 하고 가능한 한절을 피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딸들이 저를 단골 아저씨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아저씨 오셨어요. 오늘도 떡볶이 드실 거죠? 그런 딸들을 보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딸들인데 아버지인 줄도 모르고 이렇게 친근하게 대해주다니. 어느 날 은희의 손이 설거지 때문에 많이 부어 있는 걸 봤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순간 은희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됐습니다. 그 한마디에는 거부감이 분명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딸 중 하나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왜 혼자 다니세요? 가족은 없으세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 있냐고요? 바로 여기에 있는데. 하지만 그들은 제가 가족인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글쎄, 복잡해.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자리를 떠야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은희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우연히 늦은 시간에 그 동네를 지나다가 분식집 불이 꺼진 후에도 은희가 어디론가 향하는 걸 봤습니다. 저 시간에 어디를 가는 거지? 호기심이 생긴 저는 멀리서 따라갔습니다. 은희는 동네를 벗어나 공장 지대로 향했습니다. 전자부품 공장 앞에서 은희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야간 근무복으로 갈아입고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언제까지 일하는지 궁금해서 그 앞에서 차를 세워두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새벽 4시가 다 돼서 은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야간 근무를 하는구나. 저는 그제야 은희의 하루 일과를 이해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분식집을 운영하고 그 후에는 새벽까지 공장에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이 전혀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럴 수가.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분식집에서 은희를 보니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좀 쉬시는 게 어때요? 딸 중 하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튼튼해. 은희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이 억지스러워 보였습니다. 엄마, 저희가 아르바이트 더 많이 할게요. 안 돼. 너희는 공부가 먼저야. 하지만 등록금도 있고 생활비도. 엄마가 다 해결한다고 했잖아. 은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더욱 미안해졌습니다. 제가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했다면 은희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날 밤 저는 딸들의 대학 등록금이 얼마나 될지 알아봤습니다. 둘 다 사립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한 학기 등록금이 상당했습니다. 익명으로 지원할 방법이 없을까?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 날 저는 장학재단을 통해 익명으로 딸들의 학비를 지원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은희가 그 돈을 거절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돈은 받을 수 없다는 게 은희의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은희의 고집스러운 성격을 새삼 느꼈습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은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딸들끼리 조용히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언니, 엄마 요즘 너무 피곤해 보여. 응. 밤에도 자다가 기침을 많이 해서 너무 걱정돼. 병원에 가보라고 해봤는데 괜찮다고만 하시네. 엄마는 항상 그러셔. 자기 몸은 생각 안 하고 우리만 챙기시고. 딸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듣고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은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몸이 안 좋으시면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괜찮습니다. 감기일 뿐이에요. 하지만 기침이 계속 나는 것 같은데 손님이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은희는 냉랭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분식집에 갔는데 갑자기 은희가 비틀거리며 쓰러지는 걸 봤습니다. 어머, 딸들이 깜짝 놀라며 달려들었습니다. 엄마, 엄마. 은희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일 겨를도 없이 은희를 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병원에 가야 해. 아저씨, 고마워요. 딸들이 울먹이며 따라왔습니다. 택시를 잡아서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은희를 안고 있는 동안 그녀가 얼마나 말랐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응급실에서 의사가 은희를 진찰했습니다.
과로와 영양실조로 인한 빈혈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무리하게 일하셨나요? 저희 어머니가 너무 일을 많이 하세요. 딸들이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당분간 충분히 쉬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하시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의사의 진단을 듣고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은희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제일 먼저 한 말이 병원비 걱정이었습니다.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까? 엄마, 그런 건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야, 우리가 어디 그런 여유가 있니? 저는 몰래 수납처에 가서 병원비를 미리 계산해두고 간호사에게 부탁했습니다. 병원비를 계산했다고요? 네. 가족분이 미리 하고 가셨다고 합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병원에 입원했고 딸들과 제가 병실을 지켰습니다.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딸들이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괜찮아. 당연한 일이야. 저는 딸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밤 잠든 은희를 지키며 저는 20년 동안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해온 은희에게 깊은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은희야, 정말 미안해.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너무 못났어. 은희의 입원 기간 동안 딸들은 엄마 없이 분식집을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서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잠깐만. 엄마가 어떻게 했더라? 손님이 몰리는 저녁 시간대에는 더욱 힘들어했습니다. 떡볶이 양념을 태우기도 하고 계산을 틀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앞치마를 메고 주방에 들어섰습니다. 아저씨, 안 돼요. 손님이 왜 일을 하세요?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저는 능숙하게 떡볶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 가끔 식당 일을 도와준 경험이 있어서 요리는 어느 정도 할 줄 알았습니다. 아저씨가 왜 이렇게 잘해요? 젊었을 때 식당에서 일해본 적이 있어. 딸들은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흘 동안 저는 딸들과 함께 분식집을 운영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딸들의 성격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차분하고 계산에 능했습니다. 다른 딸은 활발하고 손님들과 대화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지민아, 계산 좀 도와줘. 지은아, 저 테이블 치워줘. 딸들의 이름을 알게 된 것도 그때였습니다. 지민이와 지은이. 예쁜 이름이네.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은희가 태어난 날 딸들은 제게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아저씨 덕분에 우리가 버텼어요.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하지만 은희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고마움과 동시에 경계심도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은희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저는 은희를 따라 분식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도와주셔서 고마웠어요. 은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만 오세요. 은희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아이들이 정이 들까봐 걱정돼요. 은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은희 씨, 저희는 괜찮아요.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으니까.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내가 지민이와 지은이의 아버지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은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20년 전에 당신이 임신한 줄 알았다면 절대 이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은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결국 은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은희 씨, 제발. 아이들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부탁이에요.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20년이 지났어요.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하지 마세요. 은희의 차가운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분식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돼서 멀리서나마 딸들의 안전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은이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라 골목이 어두웠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멀리서 딸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술에 취한 남자 3명이 지은이에게 다가가는 게 보였습니다. 아가씨, 혼자 다니면 위험해요. 함께 가요. 우리가 바래다 줄게. 남자들이 지은이를 에워쌌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가세요. 지은이가 피하려고 했지만 남자들이 팔을 잡았습니다. 뭐해요? 놓으세요. 지은이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달려갔습니다. 내 딸에게서 손 떼. 저는 큰 소리로 외치며 남자들을 밀쳤습니다. 뭐야, 이 아저씨가? 딸, 네 딸이 왜 여기 있어? 남자들이 술에 취해 허풀거렸습니다. 빨리 꺼져, 안 그러면 신고한다. 저는 지은이를 제 뒤로 감싸며 남자들과 대치했습니다. 뭐야, 겁나게 나오네. 한 남자가 저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저는 그 주먹을 피하고 남자를 밀어냈습니다. 비록 60이 넘었지만 젊었을 때 현장에서 단련된 몸은 아직 튼튼했습니다. 야, 경찰 온다. 마침 근처 상인이 소리를 지르며 나타났습니다. 남자들은 황급히 도망갔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저는 지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은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고마워요. 다쳤어? 아니요. 그런데 아까 아저씨가 저를 딸이라고. 지은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은아, 내가 너와 지민이의 아빠야. 지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정말이야. 너희 아버지가 맞아. 그 순간 지민이와 은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아저씨가 우리 아빠라고 해요. 지은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은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우 씨, 약속하지 않았나요? 미안해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희 4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분식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을 닫은 가게 안은 조용했고 형광등만이 희미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지민이와 지은이는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아버지세요? 지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내 딸이야.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그건 복잡한 사정이 있었어. 지은이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복잡한 사정이 뭐예요? 20년 동안 엄마 혼자 우리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지은아, 은희가 딸을 말렸지만 지은이는 계속했습니다. 엄마가 밤에 공장 다니는 것도 모르셨죠? 우리 등록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도. 저는 지은이의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결돼요? 지민이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희들 그만해. 은희가 딸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얘들아, 너무 흥분하지 마라. 엄마는 왜 말 안 하셨어요? 아버지가 있다는 걸 왜 숨겼어요? 지은이가 은희에게 따졌습니다. 은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어리석었어. 너희 아버지가 우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 뭐예요?
이혼할 때 임신한 걸 알았는데 말하면 부담만 될 것 같아서 그냥 혼자 키우기로 했어. 저는 은희의 말을 듣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은희야, 그때 말했으면 어쨌을 거예요? 아이가 있다고 해서 다시 결혼하자고 했을 거예요? 은희의 날카로운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그때의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정확히 말하면 아이들 때문에 의무감으로 다시 결혼하는 건 원하지 않았어요. 은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키우기로 한 거였어요. 지민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버지한테 버림받은 아이들이었던 거예요? 아니야. 저는 급히 말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아빠가 몰랐던 거야. 하지만 알았다고 해서 달라졌을까요? 지은이가 따져 물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선뜻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과연 책임감 있는 아버지였을까요? 솔직히 모르겠어. 그때의 내가 얼마나 철없었는지 너희들도 봤잖아. 저는 정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말씀만 믿고 엄마한테 상처를 줬고 확인도 하지 않고 이혼을 했어. 정말 바보 같았어. 딸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 이제라도 아버지 역할을 하고 싶어. 지금 와서요? 지민이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20년이나 지났는데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 저는 간절히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내 딸이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지은이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자랑스러워요? 당연하지. 엄마 도와가며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착하게 자라줘서 아빠가 이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어. 지민이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랑 같이 살 거예요? 저는 은희를 바라봤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쉽지 않아.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어. 엄마, 아빠와 엄마는 이미 남남이야. 하지만 너희들하고는 다르지. 은희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으시면 가끔 만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 단 조건이 있어요. 은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우리가 부담스럽다고 느끼면 언제든 그만둘 거예요. 알겠어. 은희 씨 너무 고마워. 그리고 돈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까지도 잘 살았어요. 은희 씨, 마지막으로 아이들 앞에서 저를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은희의 단호한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늦게 저는 딸들과 처음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지민이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응, 정말 우리랑 같이 있고 싶어요? 당연하지. 아빠가 얼마나 너희들을 보고 싶었는지 몰라. 지은이도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앞으로 자주 보면서 우리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남들처럼 평범하게. 그럼 아빠가 이제부터 정말 열심히 할게. 그 순간 저는 20년 만에 진짜 아버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비록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여전히 저를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분식집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손님이 아니라 가족의 일원으로서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습니다. 딸들도 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했고 저 역시 아버지 역할이 서툴렀습니다. 아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민이가 떡볶이 양념을 만들다가 물었습니다. 엄마한테 물어보는 게 좋겠다. 저는 아직 요리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빠가 직접 배워보세요. 은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아이들과 함께 일하려면 알아야죠. 은희는 차가운 듯 하면서도 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떡볶이 양념 만드는 법부터 계산하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단골 손님들이 저를 신기해했습니다. 새로운 분이 오셨네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아버지예요. 지은이가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아버지요? 어머, 그럼 가족이 다 모인 거네요. 손님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은희와 제 사이는 어색했습니다. 필요한 말만 짧게 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분식집 운영에 제가 가진 사업 경험을 조금씩 접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희 씨, 원가 계산을 좀 더 정확히 해보면 어떨까요? 원가 계산요? 네. 그리고 메뉴도 조금 정리하고 가게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하면 손님이 더 늘 것 같아요. 은희는 처음엔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지금도 충분해요. 아니에요, 엄마. 아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지민이가 저를 지지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했었어요. 좀 더 깔끔하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지은이도 동조했습니다. 결국 은희가 허락했고 저는 조금씩 가게를 개선해 나갔습니다. 냉장고를 새로 사고 테이블도 바꾸고 메뉴판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와, 완전 달라졌네. 단골 손님들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맛도 그대로고 더 깔끔해졌어요. 한 달 만에 매출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아빠, 정말 대단해요. 딸들이 기뻐했습니다. 은희도 조금씩 저를 인정하는 눈치였습니다. 생각보다 도움이 되네요. 당연하죠. 아빠가 사업 전문가라고요. 지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즈음 저는 은희가 야간 공장 일을 그만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공장 일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아이들 학비가 분식집 수입만으로도 충분해요. 더 이상 밤에 일하지 마세요. 은희는 처음으로 저에게 고마워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딸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가족여행 갈 수 있어요? 가족여행? 네. 친구들은 다 가족여행을 다니는데 우리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물론이지. 어디로 가고 싶어? 바다요. 바다를 보고 싶어요. 그럼 부산으로 가자. 저는 그동안 열심히 벌어왔던 돈을 처음으로 가족을 위해 쓸 수 있었습니다. 그날 가족들과 함께 첫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여행 준비를 하면서 저는 20년 만에 찍을 가족 사진을 위해 새 옷도 샀습니다. 와, 아빠 멋있어요. 딸들이 제 새 옷을 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부산 여행에서 저희는 정말 가족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닷가에서 딸들이 신나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빠, 이제 매년 가족여행하는 거죠? 당연하지. 엄마도 같이요? 딸들이 은희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글쎄, 은희는 여전히 조심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호텔에서 은희가 처음으로 저와 제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정우 씨, 네, 고마워요. 뭐가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아버지가 생겨서. 은희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이렇게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어서. 하지만 아직 저희는 조심스러워요. 알아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20년이라는 시간이 하루아침에 메워지지는 않으니까. 네, 천천히 할게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분식집 운영을 더욱 체계화했습니다. 딸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 함께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아,
너는 경영을 전공하니까 나중에 사업 관리를 맡으면 어떨까? 정말요? 좋아요. 지은아, 너는 요리에 재능이 있으니까 메뉴 개발을 담당하자. 와, 제가 새로운 메뉴를 만들 수 있어요? 딸들은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몸이 아프다며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사실 어머니와는 20년 가까이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이혼을 하면서 어머니를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정우야, 어머니가 많이 아프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가족들과 상의한 후 병문안만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어머니는 많이 늙어 계셨습니다. 정우야, 미안하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처음으로 사과하셨습니다. 무엇이 미안하세요? 은희한테, 너희들한테 못할 짓을 했어. 어머니가 너무 어리석었다. 어머니, 손자들, 한번 보고 싶다. 어머니의 간절한 말씀에 저는 가족들과 상의해 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은희와 딸들에게 어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신대요. 딸들은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때문에 아빠랑 엄마가 헤어진 거죠?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할머니도 많이 후회하고 계셔.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할머니니까. 은희는 한참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배워보죠. 일주일 후 저희 가족은 어머니를 병문안했습니다. 어머니는 손자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어머니가 정말 바보였구나. 어머니는 은희에게도 깊이 사과하셨습니다. 은희야, 어머니가 정말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은희도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이제라도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날 어머니는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분식집 준비를 같이 합니다. 제가 하던 사업들은 다 마무리하고 더 이상 돈을 벌 필요는 없지만 가족과 함께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하나하나 함께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딸들의 대학 생활을 응원하며 은희와 함께 소소한 일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비록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잃었지만 이제라도 가족이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 매일이 감사하고 소중합니다. 어제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2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무조건 엄마의 말을 들어보고 함께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곁에 있어줬을 거고.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죠? 그럼 아빠가 앞으로 더 잘해줄게.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포기했던 사랑을 되찾는 용기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길 바랍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니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박정우 씨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인생에서 정말 늦은 때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그제야 진정한 아버지가 되려는 마음을 품게 된 것이죠. 어머니의 잘못된 조언을 맹신했던 젊은 날의 어리석음, 그리고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소중한 사람을 놓아버린 후회. 하지만 그 모든 실수를 인정하고 딸들 앞에 무릎 꿇을 용기를 낸 것만으로도 대단합니다. 은혜 씨와 쌍둥이 딸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이제라도 가족이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에서 희망을 봅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내일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